안녕하세요. 엎어져 있는 여자 사람이에요. 머리를 그려야겠죠? 크게 그릴게 이번에는. 선이 하나면 정답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 정답이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선이 하나인 것보다 선이 여러 개 있는 게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나중에 만약에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이 펜으로 보이나? 이 펜으로 그린 다음에 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 연필선을.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리시고. 정답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턱을 받치고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릴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게 손이에요, 손. 자, 우선 처음에는 단순화하면 돼요. 나중에 손가락의 마디의 그런 관절의 움직임과 팔뚝의 꺾임이라든가 그 손의 방향, 각도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팔이 이렇게 꺾여 있겠죠. 여기 어깨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팔뚝. 이쪽 어깨도 그려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엎어져 있는 거니까 이쪽 어깨가 이렇게 목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보면은 목이 이렇게 뒤에 숨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도 지금 굉장히 표현을 한 상태예요. 난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자, 그렇죠? 이쪽 팔 그려볼게요. 이쪽 팔은 어깨가 이렇게 얼굴이 앞으로 나와서 얼굴이 엄청 커 보여요. 이게 지금 비율을 다 감안한 굉장히 계산적인 고난인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앞에 좀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셀카 찍으면 얼굴이 되게 어깨보다 엄청 그거에 비해서 크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그런 굉장히 과학적인 효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뒤에 어깨 이렇게 그리고 어깨 너무 많이 나왔어. 이렇게 팔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한쪽 손을 이렇게 앞에다가 대고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고 앞에 책이 있어요. 원래는 책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으면 책이 앞에가 더 이렇게 확 나와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져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유명한 투시도예요. 투시도. 엄청 1점 투시로 이게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면 뒤에서 이렇게 모이진 어딘가에서 이렇게 모이는 엄청 이게 투시도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는 것만으로도 원근감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죠. 굉장히 전문가 같이 들리고 여기 이렇게 책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책이 이렇게 좀 두꺼워 보여야지 뭔가 좀 진지한 책을 읽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책이 이렇게 접혀 있는 걸 표현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책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여기 디테일 표현, 엄청난 디테일 표현.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을 접어요. 책을 중간중간 접어서 읽거든요. 왜냐면 그냥 접어서 읽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게 열심히 읽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접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되게 지저분하게 특히 더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오늘은 정리를 이 펜으로 되게 고급져 보이게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쪽엔 접은 표시를 안 해요. 왜일까요? 아직 안 읽었으니까. 이렇게 시간적인 표현도 가능한 엄청난 스킬. 지금 손이 없구나. 얘가 손을 이렇게 짚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책이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책이 볼록한데 자꾸 다른 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볼록한 책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표현을 굉장히 고난이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때요? 손으로 딱 잡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쵸? 우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얘가 베개 위에 엎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베개 표현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베개는 지금 팔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베개가 팔에 가려져 있지만 베개를 마치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리잖아요. 그러면 선 연결이 좀 더 자연스러워. 팔이 이렇게 있어. 이쪽 팔이 이러면 이쪽 팔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뒤에 이렇게 투명하게 난 표현을 다 한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팔뚝으로 얘네를 이렇게 베개를 누르고 있으니까 베개가 돌멩이 같이 딱딱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볼록하겠죠. 그걸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엄청 쉬워. 아이씨야, 별론데? 어쨌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되게 이상하구나. 이따가 내 수습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덮고 있지? 그냥 대충 뒤에 대충 이렇게. 내가 너무 자세하게 그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다가 꺼버릴지도 모르니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이불이 이렇게 있어요. 이불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별거 없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불도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게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좀 뭔가 빠져 보이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눈을 안 그려서 그래요.
우리 뭐 항상 핵심은 눈이야, 눈. 그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용에 눈을 안 그렸대잖아요. 엄청 대가인데 화가인데 왜 눈을 안 그렸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눈을 그리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뭔 헛소리냐 이렇게 했는데 눈을 그렸더니 용이 되어서 날아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뭐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 그랬대요. 난 그렇게 위대한 그림이니까. 자 여기 눈을 그렸어요. 자 이 상태로서는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머리 이건 되게 잘못 그렸다. 왜냐면 진짜 중요해. 지금 책을 이렇게 펼쳤으면서 눈을 이렇게 그렸는데 눈이 책을 향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럼 되게 잘못 그린 그림이에요. 당장 빨리 지워버리고 편집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내 실수를 봐야 여러분도 실력이 늘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귀를 그려야 돼. 왜냐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려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표현을 하면서 고개를 숙인 걸 표현을 할 때 머리카락을 귀에다 꽂아줘야 돼. 이렇게. 이따 표현해 볼게요. 엄청 디테일하지 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이마야. 이만큼이. 왜? 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화면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이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마가 여기까지 있으면 어디 있어? 눈썹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눈썹이 여기 있고 자 이렇게. 놀랍죠? 드디어 책을 바라보는 표정이 돼버렸어요. 얘 얼굴이 너무 여기 손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로 줄이면 되지 뭐 가진 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마 나 이렇게 안 넓은데? 조금 더 이마 줄여.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연습장을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책을 그려야지. 책을 이렇게 글씨를 쓰면 돼요. 너무 맨날 이렇게만 하면은 되게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점도 좀 찍어주고 글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약간 물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글자 같은 느낌으로 파피루스 종이 위에 있는 글씨처럼 자 이렇게 하고 이거 너무 지금 책이 딱 달라붙었잖아요. 새 책을 샀으면 이렇게 안 생겼지. 이렇게 몇 개 좀 띄워줘. 이렇게 책을 띄워주는데 이 공간 차이를 나타내려면 여기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하니까 그림 진짜 잘 그려 보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림 그릴 때 펜을 놓고 그림을 그려요. 뭔 소리야. 저는 책을 볼 때 펜을 놓고 책을 봐요. 왜냐면 펜으로 줄을 쭉쭉 그리면서 그 책을 보면 그러면 되게 뭐랄까 책을 더 열심히 본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뿌듯함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펜을 놔요. 또 뭐가 있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선 한번 마무리 져볼게요.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쌓아놓으면서 책을 읽으니까 옆에 책을 쌓아놓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만하니까 여기도 한 이만한 책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요. 책이 있어. 그리고 책 바닥면 먼저 그렸어요. 제가 여기다 한 4권 정도 쌓아놓으려고 하거든요. 위에 책을 또 쌓아놓을 건데 완전 전 똑바르게 쌓아놓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침대가 꿀렁꿀렁하니까 자꾸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책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약간 삐져나오게 이렇게 쌓았어요. 위에 면을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4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선을 연결해요. 할 수 있으면 뒤에 면보다 앞에 면이 조금 더 크면 좋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길으면 앞에가 좀 더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이 책들도 좀 많이 이렇게 투시가 적용이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왜곡돼가지고 나중에 책이 세모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짜증나잖아요. 왜냐면 다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 삐스듬히 놓은 책 여기도 이렇게 뒤에 수시를 좀 적용을 해서 책을 쌓아보고 이게 완전히 투시 딱 안 맞아도 돼요. 어차피 제 그림 자체가 얼마나 되게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느낌만 주면 돼. 느낌만. 지금 조금 작은 책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쇽쇽 이렇게 그리면 돼요. 책
표지를 뭘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나중에 그리면 되겠죠. 그건 이따가 다시 하고. 이건 한 300페이지, 350페이지 되겠는데? 옆에다가 머그 하나 그려볼게요. 머그. 전 머그 잔을 놓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래서 이쪽 손으로 잡을 거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게 낫겠죠? 이렇게. 참 쉽죠. 먹어 되게 쉬워요. 커피가 좀 들어있겠죠. 조금 마셨으니까 꼴깍꼴깍 안 들어있고 그러면 또 흘리잖아요. 이 정도만 채워줄게요. 머그 끝. 엄청 쉬워. 창문 하나 그려볼게요. 창문. 여기 뒤에 창문 하나 놔두면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창문도 대충. 선은 이렇게 좀 삐져나가도 돼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두꺼운 펜이 있잖아. 펜으로 다시 그려줄 거니까. 창문은 뭐니 해도 4분할 창문이, 내가 이름 지었어. 4분할 창문이 가장 감성적이죠? 별을 그려. 근데 별을 약간 구겨진 별 같은 게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구겨진 별. 그리고 별도 좀 작고 크고 별. 여기도 별. 얘도 별. 이 정도. 사실 우리 손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림을 아주 깔끔하게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틀리고 그래야 사람 냄새도 나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고 빡빡한 세상에서 그렇게 똑 떨어지게 그리는 게 그게 뭐 재미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애초에 그냥 좀 약간 반 정도 정신을 놓은 상태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러면은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틀려도 티 안 나고 너무 다 틀려서 일부러 컨셉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별에서 이제 별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방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새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나름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계속 그리고 이걸 계속 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빛이 나온다 이런 느낌이죠. 자, 엄청 뭔가 빛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 뭔가 그런 감성적인 그림의 느낌이 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어쨌건 요 그림은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하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까만색이 어디 있지? 이쪽 면이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칠게요. 이쪽이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러면 책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려면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열어준다는 게 뭐냐면 약간 그 책에 그 종이가 겹쳐있는 그 날들이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닫아버리지 않고. 그럼 사람들이 열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살짝 책을 많이 봐서 이게 살짝 열려있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재밌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책이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센스. 이렇게 하고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효과는 되게 좋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책이 여기는 접힌 면이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는 여긴 떨어져 있는 다른 개체잖아요. 얘랑. 그러면은 밑에 여기는 이렇게 조금 더 두껍게 해주잖아요. 그럼 떨어진 느낌이 더 나요. 그 그림이 더 선명해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거 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더 어려울 수 있는 것들 뭔가 조금 더 팁을 하나씩 더 적용을 하면은 그림이 나중에 점차 결과적으로는 점점 풍부해지겠죠. 처음에 너무 잘 그리려고 하면 짱만 나고 하다가 말겠대.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쭉쭉쭉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자 그리고 그림이든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빡빡 힘을 주고 하다 보면은 현실에 실제 내 능력이 그만큼 안 되면 굉장히 괴리감 들여서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그럼 안 하니만 못해. 그러니까 뭐든 우선 완성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 마치 무한도전처럼 사람들이 연습한다고 갑자기 일주일 안에 못 추던 춤을 추고 못하던 뭐 악기를 연주하고 예를 들어서 못 그리던 그림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끈기랑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속도로 하다 보면 잘 된 날이 있겠죠.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